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볼수록 과간이군요. 이렇게 전당대회를 진흙탕물, 똥밭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원희룡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희룡 후보가 정상적인 선거 방식으로 한동훈 후보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거티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정치 자산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 통장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에게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다. 한동훈 후보 이번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위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한동훈 후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없게 되자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거티브의 첫 번째 네거티브 프로젝트로 김건희 여사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즉 대통령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원희룡 후보를 돕기 위해서 윤핵관들이 이 문자를 고의로 유출을 하고 장해찬 등을 앞세워서 행동대원으로 내세워서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한동훈 후보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천을 받았다.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공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한동훈 후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또 대통령실에 충성을 해야 나머지 3년 동안 어느 정부 기관 한 자리라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뭐 또 다시 복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못 되면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미리 예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탈당을 했다 복당은 감히 생각지도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원희룡 후보를 아마 지지하기 위해서 이 문자 파동에 앞장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후보 총선 실패론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몰고 가서 한동훈 책임론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이 사과 문자 폭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김건희 여사 또한 이 문자를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윤핵관들에게 본인 문자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 폭로에 이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절대 안 돼. 죽기 살기로 낙선시켜야 돼. 여기에 다 동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 네거티브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자 7월 9일 TV조선 후보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선관위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 따지고 묻고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싸움은 멈추자고 정책 얘기를 하자. 뭐 민생 얘기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딴 데로 틀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딴 곳으로 틀어간 것은 어떠한 또 네거티브를 했냐 하면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부인과 검찰 검사 몇 사람이 골방에서 밀실 공천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TV조선 토론회에서 이걸 확인하러서 물었습니다. 누구냐? 내가 밀실 공천할 때 나랑 같이 얘기를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물으니까 계속 피해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 그러고 이 얘기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선관위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싸움질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계속 피해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말을 지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밀실공천, 부인과 함께 밀실공천을 했다는 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라고 재차 물으니까 또 피해 나갑니다. 유지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또 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우리 이렇게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 논쟁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부산에서 그 다음날 또 네거티브를 또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과를 하도록 했으면 선거에 이겼을 텐데 선거에 지기 위해서 고의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대답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후보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중인격자처럼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뒤집는 이러한 다중인격자 원희룡 후보, 이런 사람이라면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 나는 배우고 싶지 않다. 직격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이제 오늘 또 토론회가 있을 것인데 오늘 토론회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이 진리를 수습하려고 우리 진흙탕 싸움 하지 말자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한동훈 후보를 네거티브로 네가 일부러 총선에 지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그 문자 답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늘 토론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이 문자 파동이 일어났지만 지지율이 한동훈 후보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즉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 한동훈 후보 66%, 원희룡 후보 16%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민주당도 꼴보기 싫고 국민의힘도 꼴보기 싫다, 다 꼴보기 싫다 하는 48.3%,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정치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후보 29.2%, 원희룡 5.7%에 지나지 않습니다. 4배, 5배의 그 지지율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63%, 원희룡 후보 17.8%.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대답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가 63%, 원희룡 후보가 17.8%. 이것도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죠. 3배인가요? 어쨌든 엄청난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수능을 1등을 하고 사법시험을 1등으로 붙으면 뭐합니까?
장관을 하면 뭐합니까? 한때 정풍운동을 벌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왜? 요즘 원희룡 후보 얼굴이 헬쓱해지고 얼굴에 기름이 쫙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지금 원희룡 후보는 누가 거짓말을 잘하냐는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